인생관, 세계관, 신조 등의 각자의 철학은 행동을 바꾸고 앞으로의 계획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교육에 있어서 철학은 어떨까요? 지난번 영상에서처럼 근대로 넘어오면서 교육은 실생활에 유용한지, 그리고 아이의 흥미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진보주의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진보주의는 교육이 세상을 밀접해야 하며 아이의 흥미에 맞춰져야 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으로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상으로 인해 아이의 탈선이나 방임이 많아지고 교육의 질이 나빠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항존주의 사상이 나옵니다. 항존주의는 세상에는 항상 존재하는 영원 불변한 진리가 있고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은 각자의 개성이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육이었고 이는 곧 사회의 변화에 역행한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본질주의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본질주의는 가치와 흥미를 모두 중시하며 논리체계를 갖춘 문화유산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주의 역시 자연과학처럼 아이들이 직접 실험하고 관심을 가질 내용만 중시하고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은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보주의, 항존주의, 본질주의 세 사상이 20세기 이후 교육에 대한 새 철학으로서 자리잡고 이 철학관에 따른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지식에 대한 철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구조주의에서는 세상에는 큰 구조가 있으며 지식이란 이 구조를 밝히는 과정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구성주의에서는 이 세상과 삶을 다시 재구성하여 습득하는 과정을 지식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계몽주의에서는 인간, 사회, 자연에는 미리 정해져 있는 보편적 법칙이 있으며 세상이란 이 법칙에 따라 작용하는 기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반해 실증주의에서는 경험을 뛰어넘는 초경험적인 세상에는 없으며 보편적인 현상이나 법칙 등이 곧 세상이며 이를 표현하는 언어나 개념이 곧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상학에서는 개념과 이미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현상을 구체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과정을 알미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석학은 삶 또는 정신을 파악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과정을 알미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 사회를 보는 시선도 나눠집니다. 인간이 소외되는 현실에 대한 타겟책으로 나온 철학인 실존주의 철학은 개인의 정서와 심리 그리고 개성을 중시하며 주체성과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상은 계획하진 않았지만 은연중에 갖는 경험이 잠재적 교육과정이나 개개인에 맞춘 동기이론, 학습 상담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실존주의는 인간과 세계관 상호작용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사회 계층과 불평등이 존재하는 모순된 체제를 비판하며 나온 철학도 있습니다. 한 이론에서는 현 학교는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인간과 사회 간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 간 관계가 변화되고 회복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비판이론은 차후 학교는 지배 집단에 유리한 질서를 주입시키고 정당화한다는 갈등론과 학교에서 1% 가르치지 않는 교육과정을 뜻하는 영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한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며 사상에 따라 편을 나누는 사회 속에서 탈이데올로기와 다원화를 외치며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후의 전인교육과 평생교육 그리고 앞서 말한 영교육과정과 수혜평가 등의 교육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철학과 생각 속에서 교육은 어떤 모습들을 가지게 될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